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8세 한의학 박사 여명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파스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5분. 그저 발바닥에 파스 하나 붙였을 뿐인데 3년을 끙끙 앓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믿기 힘드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50년 한의학을 연구해온 제가 어떻게 이런 단순한 방법을 놓쳤을까? 하지만 이 방법으로 실제로 허리 통증이 사라진 72세 박정숙 할머니, 다시 산책을 나가기 시작한 83세 김영호 할아버지, 그리고 40년 관절염을 앓던 김영자 할머니까지 병원에서도 별다른 소용없던 만성 통증이 단 하루 5분 발바닥에 붙인 파스 한 장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르신들이시여, 고통을 그저 약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안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그 고통.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80대에 접어들며 그런 통증과 싸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언제 붙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파스 붙이지 마세요. 잘못된 방법은 자칫하면 더 큰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50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발바닥 파스법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배우고 실천하신다면 바로 내일부터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약봉지에 의지해야 하고 또 아까운 시간을 평생 병원에서 보내며 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와 같은 노년층들이 이러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한 번의 클릭이 여러 노인분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분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제가 50년간 한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를 고치면서 가장 놀라웠던 발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천 개의 신경 종말점이 모여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혈이라 부르죠. 특히 용천혈은 우리 몸의 모든 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파스를 일반적인 통증 부위가 아닌 발바닥의 특정 경혈 위치에 붙임으로써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체는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약해지고 특히 수면 중에 일어나야 할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바로 이 수면 중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발견한 것은 20년 전 중국 청도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평균 연령이 8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허리 펴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결을 물었을 때 한 할머니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발바닥 파스법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이 방법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보았고 한국의 일반적인 파스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진통제 성분의 파스보다 약한 성분이라도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정확한 위치, 통증 부위별로 발바닥의 다른 위치에 파스를 붙입니다. 정확한 시간,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속적인 습관, 일주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21일은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통증을 이겨낸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놓치신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는지
그 소중한 경험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제 진료실에 처음 찾아온 83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굽은 허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다시 걷고 싶습니다. 손자와 함께 산책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날 저는 김 할아버지에게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9시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떼어내는 방법을요.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오셨고 허리도 훨씬 펴져 있었습니다. 여명환 선생님, 이제 다시 운동화 끈을 직접 묶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찾은 행복감을요. 또 다른 사례는 72세 박정숙 할머니입니다. 요통으로 20년을 고생하셨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이라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느꼈는데 3주 차부터는 거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벽마다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어요. 79세 이만수 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목과 어깨의 만성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온종일 피곤하고 짜증만 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후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사라졌고 이제는 손자와 함께 낚시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40년 관절염을 앓던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수십 년간 온갖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저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 40년 통증이 나아진다니. 하지만 지금은 제 생활 습관이 됐습니다. 양말 안에 파스를 넣는 게 내 습관이에요. 덕분에 이젠 손주들과 춤도 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바닥 파스를 습관화했다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운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왜 이 간단한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인지 과학적이고 한의학적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신다면 평생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발바닥에 붙인 파스가 온몸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한의학 연구와 현대의학을 접목한 결과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종말점이 모여 있고 이는 전신의 주요 장기와 근육, 관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신경연결설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와 정확히 대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발뒤꿈치 부분은 골반과 연결됩니다. 발가락 아래 부분은 목과 어깨로 이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천혈이라 불리는 발바닥 중앙의 경혈은 우리 몸의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노화와 함께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의 기운입니다. 파스가 발바닥에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해당 경혈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신경 경로를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특히 수면 중에 더욱 활발히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은 주로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9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의 특정 부위 자극이 전신의 통증 감각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5,000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파스의 구성 성분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스에는 살리실산 메틸, 멘톨, camphor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국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발바닥의 경혈을 통해 이러한 성분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 몸의 자연 회복 능력이 약해집니다. 면역 체계가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세포 재생 능력이 감소합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이런 약해진 능력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파스도 효과가 있지만 제 임상 경험상 camphor와 멘톨이 포함된 파스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파스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발바닥 파스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5,000년 동양의학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증명된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내용, 통증 부위별로 정확히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파스를 사용해도 원하는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붙인 파스는 아무리 오래 붙이고 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스를 붙이는 위치가 1mm만 달라도 효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치입니다. 발바닥 중앙, 정확히 발바닥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아래로 3cm 내려온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한의학에서 태계혈이라 부르는 곳으로 무릎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걷기 힘들어하는 원인인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인한 통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발뒤꿈치 중앙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 즉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였을 때 체중이 실리는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용천혈로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어깨 통증은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손줄을 안아보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기도 힘들어집니다. 어깨 통증을 해결하려면 발의 앞꿈치, 정확히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약간 패인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태충혈로 어깨와 목 근육으로 이어지는 경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발가락 및 발바닥과 발가락이 만나는 경계선에 길게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조긴백이라 불리며 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북목, 일자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부위입니다. 전신 통증이나 피로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바닥 전체에 파스를 붙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용천혈과 태계혈 두 군데에 번갈아가며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골다공증성 통증은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 발뒤꿈치에서 발목 방향으로 5cm 올라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골륜혈로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는 경혈입니다. 파스는 항상 환경 통증이 없는 반대쪽 발에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면 왼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세요. 양쪽 다 아프다면 더 심한 쪽의 반대편에 먼저 붙이고 일주일 후에는 번갈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치들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이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한 위치는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파스를 언제,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사용 시간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정확한 위치에 붙여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시간에 파스를 붙이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여 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스를 붙일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붙이느냐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파스가 피부에 붙은 뒤 약 2시간이 지나야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기 시작하므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면 수면 중 회복 과정과 완벽하게 시너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파스를 붙이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라 회복 효과를 최대화하기 어렵습니다. 파스는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이 적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취침 전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면 됩니다. 12시간 이상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효과도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곳에 파스를 붙이면 안 됩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아 오히려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오른발, 하루는 왼발식으로 교대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파스를 붙일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피부가 매우 민감하신 분들은 파스를 2분의 1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파스를 붙인 후 피부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좀이 있는 부위에는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상처나 발진이 있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효과를 더 높이는 작은 팁을 드리자면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파스 성분의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파스를 붙인 후 면약말을 신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떤 파스가 가장 좋으냐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특별히 비싼 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멘톨과 캄퍼 성분이 함유된 파스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스의 종류보다는 정확한 위치와 시간입니다. 또 하나, 파스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7일은 연속해서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용해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오래된 만성 통증일수록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험상 21일을 꾸준히 하셨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파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날에는 작은 조각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점차 크기를 늘려가세요.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파스 대신 생강 따린 물에 발을 담그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바닥 파스법의 정확한 시간과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파스법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파스만으로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단기적 통증 완화에만 머물고 진정한 건강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법의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88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약은 잠시 통증을 가려줄 뿐 진정한 치료는 습관에서 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100%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과 독소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무의식적으로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즉 종이컵으로 8에서 10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내장에 샤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양손을 하늘로 뻗고 몸을 좌우로 천천히 틀어주세요.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10번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파스의 효과를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우리 발바닥의 경혈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전신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해를 바라보며 걷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통증 민감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베개를 너무 높게 해서 목과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베개는 4-5cm 정도의 낮은 높이가 적당합니다. 또한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척추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식습관입니다.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 강황, 마늘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차는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면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는 체내 염증을 촉진하니 가능한 줄이세요. 여섯째,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세요.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족욕 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매일 5분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하고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파스법 하나로 시작해서 점차 다른 습관들을 추가해 나가세요.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3주만 참고 실천하면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파스만 붙이다가 생활 습관까지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진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활력과 행복감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장에 걸쳐 발바닥 파스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88년 삶을 통해 깨달은 건강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활력과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의술에 바쳐온 저는 88세가 된 지금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여러분의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일 뿐입니다. 파스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0대, 90대가 되어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한 노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몸의 통증은 종종 마음의 통증을 반영한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통증도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 풀지 못한 감정적 매듭, 용서하지 못한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수법을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마음의 파수도 붙여보세요. 오래된 감정의 상처를 풀어내고 매일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21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스는 단순한 소염제가 아닙니다. 붙이는 지점과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합쳐질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희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남긴 한 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건강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